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자, 박수! 오늘은 제 83회 재테크 특강으로 오늘의 주제는 제2의 강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성공한 부자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책을 읽는다. 둘째, 매일 운동을 한다. 셋째, 일찍 일어난다. 넷째, 자신만의 목표를 실행한다. 다섯째,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섯째, 예의를 지킨다. 일곱째, 무리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집단을 만든다. 여덟 번째, 타인의 성공을 돕는다. 아홉 번째, 나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음, 성공한 사람들이 피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한 환경에 머무르지 않는다. 둘째, 배움이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셋째, 조언을 구하거나 자문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넷째,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실패한 일도 되돌아보고 교훈을 얻는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눈여겨보지만 따라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음, 돈 되는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역이 생기거나 공사 중인가? 둘째, 대형 할인점이 있는가? 이마트 같은 거. 셋째, 큰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근접해 있는가? 그런 가지고 이제 집주 근접이라 하죠. 넷째, 근처에 명문 중고교가 있는가? 다섯째, 공원이나 하천이 인접해 있는가? 여섯 번째, 혐오시설, 교도소나 화장장 같은 곳이 있는가? 그런 것이 붙어 있는가? 일곱 번째, 초중고가 가까이 위치해 있는가? 다음, 기업들과 대학들도 땅 투자 러시를 하고 있다. 첫째, 기업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제품 판매가 아니라 땅으로 돈을 벌고 있다. 롯데 신격호 회장은 1940년대 일본에서 창업 후부터 돈을 벌면 부동산을 사들였고 1973년에 일본 롯데의 부동산 가치는 지금 시세로 1조 1000억을 초과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소공동, 호텔 롯데, 잠실 롯데월드 등 부지를 사들여서 한국 대표 땅부자 기업이 되었고, 다음 재벌닷컴의 발표에 의하면 삼성 등 10대 2015년 재벌이 72조 2천억의 보유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도 가액은 74조 2천억으로서 1년 사이에 2조가 늘어났습니다. 2015년 기준 한국사립대학교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50배, 세종시 면적과 비슷합니다. 세종시가 464.9 평방킬로미터, 서울시가 605.2 평방킬로미터인데 그 서울시의 71.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수익용 토지는 2억 3066만 평방미터로 학교 부지의 2배가 넘고 공시지가 환산액으로 보면 6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교지 면적이 9,343만 평방미터고 교지 외 면적이 1억 698만 평방미터, 수익용 면적이 2억 3066만 평방미터로서 합계 4억 3108만 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나 혹은 사립학교들도 큰 돈을 이렇게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본업보다도 이렇게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구조, 부천조와 이천조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경실련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오른 땅값이 무려 9천조입니다. 최근 2년 6개월간
문 정권 하에 오른 땅값이 무려 2,000조라고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으나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2년 동안 인건비는 4, 5% 정도 올랐는데 땅값은 무려 33배가 상승했습니다. 과거 40년간 올라간 땅값이 무려 9,000조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2020년부터 2060년까지 40년간도 땅 투자 시대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강남 불패가 되었고 판교 신도시가 제2의 강남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2의 강남은 또다시 광명시가 될 것입니다. 판교 280만 평에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으로 인해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가 되어 있고 제2, 제3 테크노밸리가 지금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판교역 옆에 입주한 현대백화점은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인구 구성을 보면 10대부터 20대 또 30대 초반까지 그런 젊은 인구가 60%로서 현대백화점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적 제2강남이 되면서 판교 신도시가 제2강남이 되면서 베드타운인 분당은 과거에는 서현역이 중심이었으나 그 상권이 판교역으로 쏠려서 이른바 블랙홀이 되었고 분당은 저문원 도시가 되어 있는데 강남 일대 빌딩 매물이 현재 90개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판교가 자족도시가 되어서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의 성공으로 판교 신도시가 떠올랐고 또 광명은 181만 평의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판교보다 9배 더 큰 자족도시가 탄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람입니다.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이 분포가 소비를 많이 하는 연령층인데 10대에서 30대까지 연령층이 자족도시를 성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광명특별구역 530만 평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곳은 지금 이제 특별구역으로 해서 묶어놨죠. 분당급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판교도 정문은 판교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광명에는 판교가 없는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울산시가 전국 1위의 도시였습니다. 울산시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있죠. 그 인구가 무려 8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1위가 서울로 바뀌었고 2위가 울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 인구의 분포,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인구가 결정적이다. 다음,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나는 돈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종잣돈을 모아서 소액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내 집 마련도 하고 땅 투자를 통해서 현재보다 미래의 안락함을 즐겨야 되겠습니다. 다음, 아직도 땅입니다. 토지 투자를 고려한다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 3년 내지 5년의 기간적 여유를 두고 착공을 눈앞에 둔 개발 지역을 발품 팔아 찾는다면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곳에 금액을 다 몰아서 몰빵이라고 하죠. 투자하지 말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씩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개발 호재에 따라 예상 투자 기간을 3년, 5년, 7년으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 땅의 수익률은 아파트와 차원이 다르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씨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용인 수지 상현동 논 300평을 평당 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 땅 인근지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아파트 부지가 되었고
아파트가 건축되면서 주변 땅값은 평당 1,000만원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20년 동안 땅값이 계속 올라서 60배 이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연평균 6배가 오른 셈입니다. 같은 시기 서울 대치동 이 아파트 32평을 2억 6천만 원에 매입한 B씨의 경우는 어떤가? 이 아파트를 가면 대강 짐작이 가시죠. 이 아파트의 시세는 17억 원 전후로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 투자 대비 약 6배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높은 수치지만 상현동 땅 대비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남 테헤란로 주변 땅값은 현재 평당 2, 3억 정도 호가하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이 진행될 1970년대에는 평당 4만 원에 불과했고 약 50년이 지난 지금은 무려 6,000배 이상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평당 44만 원 수준에 분양되었는데 현재 시세는 평당 6천만 원 내외로 분양시 대비 약 130배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테헤란로 땅값 상승폭의 40배 1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차 재테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